자, 금리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금리가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금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글로벌리 금리인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금통이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연준에는 신경 쓰지. 그렇죠. FOMC.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우리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분들은 다 보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시장금리를 보는 거고, 미국의 최근에 10년물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선이 두 개 지금 그어져 있죠. 그어져 있는데 밑에서는 3.5% 정도 선이고요. 위에서는 4%의 선입니다.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 최근에 조금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인데, 오늘 새벽에 끝난 그림도 뭐 바로 하나 이제 10년물 금리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으로 그려보면, 그죠? 밑에는 3.5%고요. 바닥은 최근에 3.5%고, 위로는 지금 4%의 벽에 약간 막혀 있는 모습. 그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업종과는 어떤 걸 연결해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지금 크게 내려가기 어렵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데이터가 11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도 나왔고, 오늘 새벽에 유가가 4%나 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들이 또 안정을 찾으면 물가가 어쨌든 좀 하방 압력이 이제 나타나면서 또 금리가 또 위로 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지금 갇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우리가 매크로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매크로 지표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상관관계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업종만 오늘 그린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1차적으로 금융업종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업종인데, 어떤 게 금리와 정의 관계가 있고 어떤 게 역의 관계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좀 움직이는 것과 금리가 올라갈 때 반대로 움직이는 업종. 아무래도 성장주 기술주들 이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죠? 반대로 움직이고, 보통 이제 우리 보험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이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좀 정의 관계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10년물 금리가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이게 원래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융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위로 움직이잖아요.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지수가. 자,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검은색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노란색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역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수록 코스피 대비해서 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100보다 지금 숫자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은 약했고 하락을 했구나. 그럼 역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이클, 주식 투자하는 내내 사이클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융업종이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괜찮고, 대신에 소프트웨어 업종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안 좋구나, 그런 부분들, 그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3.5에서 우리가 지금 3.5에서 4의 정도에서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요 정도 구간에서 왔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4 정도까지 붙으면 금리는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또 3.5가 오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5 정도가 오면 누구를 사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4 정도로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는 게 금융에서 생기는 거고, 만약에 4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볼까? 요렇게 한번 기술주들. 그렇죠.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금리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네. 지금 3.5까지 지금 다시 이렇게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3.5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업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대신에 금리가 이 박스권을 벗어날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4%를 돌파해서 완전 달라지거나 3.5를 돌파해서 완전히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3.5와 4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한번 염두를 해둘 수 있다라는 거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지금 12월이잖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시거나 이렇게 쇼핑센터 가시면 대부분 크리스마스 그 트리, 8.15는 크리스마스 트리 안 하네요, 참. 여기 하나 딱, 여기 딱. 우리 가족분들이 다 힘든데 무슨 즐겨요, 즐기는 건 아니지만. 파티는 무슨 파티? 파티 아니고요. 그래도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걸로도 위안을 좀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진은 백화점 가서. 또 현대서울에서, 네, 또 현대서울 5층과 6층에서. 그치, 화려하게 크대한 거대한 트리 앞에서 대형 찍고. 트리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야, 참 만만치 않네. 파리로 이 자금 이게 지금 웬만하면 장을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하루에 한 끼 먹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매년 12월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우리가 고배당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지수 중에.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20개를 지수화 시켜 놓은 건데, 그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매년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20년 동안의 주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위로 올라왔을 때가 당연히 12월 달에 코스피 대비해서 고배당 지수가 주가가 더 좋았던 때겠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던 때일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12월 달은 이 고배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좋았던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주식이 좋아서 상승장으로 막 갈 때, 그때는 사실 누가 배당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고 뭔가 지금 시점에서도 누가 배당 투자 그냥 돈 금리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금리랑 비교를 해보고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8.15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2%밖에 안 나와. 예상 배당 수익률이. 기분 속상하십니까? 약간 살짝 안 좋은데. 우리는 많이 줄 거예요.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평균 배당 수익률을 생각하면 컴퓨터 팔아서라도 될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방송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좋은 이유가 배당. 그렇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배당을 주더라니. 주주 친화적 위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많이 하니까. 내가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는 이만큼보단 더 줘야지. 최소 유지하든지. 근데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불확실성이 있어. 자금은 좀 더 확보해야 돼. 그럼 일단 대출을 받아. 대출 받고 배당은 배당대로 주고.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우리 한국에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8.15의 마인드인 거네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투자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아니요. 저는 주주 친화적 정책이 되면 우리 출연자들에 대한 이런 뭔가 베네핏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뭐 이런 거죠. 깨버려요 빨리. 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아무튼 11월 달에 아주 상승하는 이런 주식의 상승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때는 배당보다는 당연히 성장하는 주식들이 더 좋은 거니까 그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2월 달에 코스피 대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지수가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연말에는 이러한 배당까지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2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전 정도까지는 그렇죠. 이 배당주의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좀 괜찮았다라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한번 사실 보험주들도 해서 같이 뽑아도 되는데 은행주만 한번 일단 오늘 뽑아봤습니다. 이 FI1이라는 것은 2023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별로 안 남았네요, 그죠?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금융업종. 그래서 보시면 우리 금융지주가 8%로 가장 높네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 수익률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 카카오뱅크가 이게 성장주 같은 성격이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네. 이익이 없으니까. 네, 배당이 거의 없는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야, 이게 가만 보니까 요게 조금 그러네요. KB금융이 금융지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안 좋네. 그러네요. 이거 데이터를 괜히 가져왔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요거는 참고 삼아. 상위 5개만 딱 넣어야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만 보면은 좋은데 네. 이제 이걸 샀어. 그 배당을 받았는데 다음에 배당락으로 주가가 팍 빠지네.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조삼모사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를 할 때는 전략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얘네들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28일 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권리가 사라지면서 그 내가 배당은 막은 만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요런 배당을 노리고 기관 투자가들을 사들어올 때 25일 전까지 주가가 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먹고 파는 전략이 배당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전략은 진짜 이제 보수적으로 뭐 그냥 좀 약간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나는 배당만 그냥 또박따박 받으면서 갈 거야. 왜냐하면 배당락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또 회복이 시차를 주고 되니까. 회복을 하니까 그 단기적인 그런 부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 전략 중에서는 나의 성향에 맞아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은 당연히 뭐 저도 전자에 있습니다. 그렇지. 배당락 대신 예. 상승을 원하겠죠. 뭐 그러지 큰 손이 않으면 아니다 보니까. 코인에 투자를 안 하지. 보라코인. 요즘 또 조용한가 했더니 아니. 그게 왜냐면 딱 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네. 그게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 그렇죠. 투자자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맞지 배당락.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그래서 저는 전자에 있으니 뭐 저처럼 전자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저도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배짜리도 뭐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에서. 네. 뭐 저희는 비슷한 성향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격적 성향이죠. 그래서 가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항상 이런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배당 전략 중에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런 네. 장단점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일부만 알고 그쵸. 했다가 이거 뭐지? 낭패,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당분간은 업종별로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업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요거는 여전히 게임 소프트웨어, 그냥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패널, 그 다음에 뭐 가구 쪽도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바이오 쪽도 안 좋았고, 핸드셋 쪽도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34%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한 번씩 바닥에서 조금 그래도 느낄 만한 체감적으로 느낄 만한 상승이 나왔는데, 핸드셋 쪽만 좀 안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작은 종목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큰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이야기를 최근에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 먼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가 나오는 최근에 리포트의 제목들을 보시면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를 기다리며,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하며, 중국에 지금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휴대폰의 회생과 관련돼서 내가 플레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 하시는 부분도 되지만, 핸드셋 쪽에 안 오른 쪽에 고른다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노텍이 당분간은 조금 삼성전기 대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 두 종목이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궤적. 근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기는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이노텍은 꺾이고 있죠. 어제도 이노텍의 주가는 더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노텍은 오히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그죠? 예, 애플이 흔들리니까. 애플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연동이 되어서, 우리 아까 이야기 드렸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애플이 흔들리고 이노텍에 대한 발주가 줄어들고 뭐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기의 PBR 바닥권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했고, 수급이 그나마 조금 양호한 쪽이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전방위 스마트폰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 개발하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에 따라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레벨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전방인 스마트폰이 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었고요. 바닥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스마트폰 쪽이 재고가 많고 부진하니까 그렇게 역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년도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게 출시가 약간 지연되는 이슈가 나오긴 했죠. 애플과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뭐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일단은 한다는 거고, 설마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처럼 내년도 상반기 가면 또 2024년으로 또 연기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반기 이야기 나오다가 하반기로 약간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대만의 시장에 대만의 테크 애널리스트인 고밍치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언론사에서 계속 기사를 배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기사가 맞다라면, 그 테크 애널리스트 이야기가 맞다라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간 거니까 완전히 뭐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애플의 AR 글라스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이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하려면 스마트폰에도 이 TOF 모듈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하이비전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어제 장중에 이게 캡처한 거라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음봉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을 많이 수반한, 특히나 뉴플렉스 같은 경우가 80만 주를 한 방에 기관들이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 애플이 연기된다는 소식에.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게 이 악재가 희석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 악재가 나온 날이고, 그 다음 날에 어제 뉴플렉스의 봉은 장중에 요런 봉이었습니다. 즉 22% 정도, 20% 정도가 빠지고 난 다음에 겨우 회복하는 게 바닥에서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요거보다도 덜 올랐을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요게 뉴플렉스고, 왼쪽이 뉴플렉스고, 오른쪽이 하이비전입니다. 어제 장중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제 장중의 하이비전은 그 전날은 같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비전도 이 XR 기기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산이 아니죠. 연기된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빠졌는데,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빠졌던 음봉을 하루 만에 다 커버하는 그러한 양봉이 어제 장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우리 코스닥이 어제 오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밀려버렸죠. 종가에. 코스닥이 밀리면서 이제 어제 윗골이 좀 달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봤을 때는 뉴플렉스보다 하이비전이 에너지가 꽤 세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다음에 내가 이 XR 기기 관련해서 조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누가 똘똘하고 누구를 공략을 해볼지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가지고도 한번 에너지를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왜 에너지가 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플렉스는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와 관련된 3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이폰 15의 카메라 스펙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내년도에 매출과 이익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제가 이 폴디드 줌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거 카툭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카툭티.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 렌즈가 어떻게 돼 있나요? 수평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원래는 이게 수평이 아니라 하소수를 높이려면 카메라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야 되니까, 이거 스마트폰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위로 툭 튀어나오는 현상, 이게 카툭티라고 했는데,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게 되면 이 카툭티가 사라지는 거고, 이거를 삼성전자가 먼저 했고 애플도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죠? 이게 내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잠수함의 잔망경 구조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튕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부터 하이비전 시스템에 요 관련된 또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큰 스펙의 변화가 있을 때 매출액이 고만고만하다가 이렇게 한번 튀고, 또 고만고만하다가 저런 스펙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매출액이 튀었으니까 내년도 매출액이 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은 다른 XR 기기 대비해서 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음봉을 빨리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이죠. 예. 이 패키징 쪽의 검사 장비. 어제 DNT라는 회사, 예전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놓친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는 DA 테크놀로지 같은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쪽인데
D&T가 그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D&T 쪽으로 물량이 나올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수주 공시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DA 테크놀로지 물량을 D&T가 가져오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방전지향으로 2차전지 패키징 검사 장비를 내년도부터 가셔야 되니까 이제는 이 회사는 스마트폰 쪽으로 중심으로 있다가 2차전지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안정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만 계속하면 스마트폰 업황에 따라서 얼마나 기업이 부침이 왔다 갔다 심하겠어요. 변동성이. 근데 분산이 되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까지 하이비전 시스템. 그래서 매수 강도 어제 기관 매수 강도 1위, 상업펀드 매수 강도 1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하이비전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봤고요. 그죠? 하이비전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지지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보다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조금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한번 조정 좀 받았을 때를 기다려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공부를 좀 계속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